웍스책 봅니다. 웍스책에서 그 시트 형식의 수정 및 편집을 우리가 CAD에서 가져오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CAD에서 가져오는 걸로 연습을 했는데 지금 얘를 출력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컬러풀하죠, 얘네가. 컬러풀한 얘네들은 색상의 음영으로 출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흑백으로 출력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얘를 흑백으로 출력이 안 되고 음영, 채도처럼 흐릿하게 출력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이어 설정을 바꿔야 돼요. 자, 여백에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습니다. 여백이 도면 영역이 아니고요. 리본의 여백이죠. 리본의 여백이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뭐를 꺼낼 거냐면 도면층에서 레이어라는 항목을 꺼낼게요. 레이어라는 항목 찾으셨나요? 자, 이 레이어라는 항목을 꺼내면 화면 하단에 요렇게 CAD에서 설정한 레이어 설정들이 딸려왔나요? 그리고 레이어 아이콘, 여러 종이가 겹친 것처럼 생긴 아이콘,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죠. 레이어 속성,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눌러보면 마치 오토캐드의 도면층 특성 관리자처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 얘는 되게 불편해요. 웍스는 일단 좀 불편해요. 어머! 근데 CAD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층은 0번 레이어 말고 뎁스 포인트 레이어 말고 총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어요? 7개요. 어머! 이거 들어와 있는 거는 몇 개만 있어요? 4개. 왜 이럴까요? 사용한 객체가 도면층을 사용한 객체가 이렇게 3개의 도면층에 적용만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스타일이라는 항목 바로 왼편에 색상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죠? 윤곽의 색상 버튼 눌러서 얘를 검은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색에서도 뭡니까? 제일 어느 거예요? 제일 오른쪽 위에 줄 오른쪽 끝이에요. 요 검은색. 자, 밑에 거 가는 실선도 사용자 지정색에서도 위에 행의 맨 오른쪽 확인. 그리고 일반 주소도 역시 사용자 지정색의 맨 위에 행의 오른쪽 거. 됐나요? 확인. 자, 그랬더니 제 거는 CAD에서 이 라인 이거 만들어 놓은 거가 조금 이 설정을 달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라인 속성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라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주석 항목에서 제 거는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옛날 쓰던 파일이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CAD에서 매치 프로퍼티가 있다면 웍스에서는 주석에 형식 페인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쓰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시트 형식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이 뭐 조절할 거는 바꿔야 되겠죠? 시트 형식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자, 주석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형식 페인터라는 게 있어서 얘를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요것이 원본으로 가는 실선인데 얘를 한번 클릭했다가 이 제 거 이렇게 변경 안 된 거를 마저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 아니다. 참, 윤곽이죠.
윤곽이니까 형식 페인터를 쓰는데 얘를 원본으로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이 둘레가 윤곽선의 설정하고 똑같아지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식 페인터 눌러서 요놈을 이렇게 딱 클릭해요. 변경할 거 클릭해요. 어이? 잠깐만, 원본 요소가 선택이 안 됐나? 아이, 짜증나네요. 자, 요거는 잘 안 바뀌었는데 얘가 0번 레이어로 된 거를 윤곽으로 이렇게 따로 바꿔 버릴게요. 형식 페인터가 지금 잘 안 먹어가지고 선을 선택해가지고 선 속성에서도 옵션에 보면은 마치 레이어를 도면층 컨트롤, 캐드에서 도면층 컨트롤해서 바꾸는 것처럼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또 윤곽이라는 레이어로 바꿔주고. 자, 그런데 이거 색상은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요거에서 이제 색상을 또 바꾸려면은 좀 짜증나게 됐는데, 이거에서 색상을 바꾸는 걸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여간 이 색상을 이렇게 조절해 놓고 이게 캐드에서 넘어온 거라서 이게 편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네를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 볼 거는 한번 보도록 하는데, 뭘 해 볼 거냐면 시트 형식 편집. 여기서는 자꾸 시트 형식 편집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들어가 가지고 책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렇게 양식 들어온 내용을 좀 조절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과제명 요거에서 캐드에서 가져온 표제란의 과제명이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이거 뭐로 텍스트가 돼 있어요? 글씨 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기본 틀만. 글씨가 다 있어야 좋은데. 뭐 여하간 글씨를 다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기 하세요. 얘의 경우에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캐드처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축 해놓고 바이스 05 요렇게 해놓으면 이 과제명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위쪽의 것들은 사실 과제명하고 뭡니까 척도, 각법 요런 것까지만 나오면 되지, 이 품번란은 괜히 가져온 거죠. 그죠? 자, 현재 시트 형식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이 위의 것들을 정리하는데 먼저 텍스트들을 제가 지워 볼게요. 텍스트는 그냥 윈도우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들만 포함이 됐을 때 셀렉트 됐죠. 품명은 선택이 안 됐네. 자,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델리트, 요것도 클릭해서 델리트. 간단해요. 그런데 요거가 캐드에서 넘겨온 선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스케치 탭을 눌러가지고 요소 잘라내기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소 잘라내기를 굳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것도 찾아가는 것도 한참 걸리죠. 그냥 이거로 갑시다. 요소 잘라내기 눌러가지고 지능형 요런 거 이용해서 투두둑 건들면서 이렇게 지우면 되죠. 스트레스 해소 좋아요. 이렇게 막 지우듯이. 근데 엄한 거 건들면 안 되죠. 됐나요? 자,
요거 해놨으면 이 양식은 끝난 거죠. 에? 윤곽선이 아니었던 거. 그래요. 요거 마저 바꿔볼까요? 요거 선택해서 얘를 가는 실선으로 돼 있던 거를 안전빵으로 레이어를 선택을 할게요. 옵션에서 선속성의 옵션으로 와가지고 이 레이어의 종류 중에서 얘로 선택해도 되고 또는 이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보면은 마치 오토캐드의 도면층 컨트롤처럼 선택한 객체를 바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되나요? 자,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얘를 선택하고 손 속성 안에서 이거를 뭐 윤곽선으로 싹 바꿔놓고 하는 방법. 그죠? 네? 글자. 캐드에서 하기 싫으셔서 그러나 보네. 자, 예를 들어 이 과제명이라는 거를 지우고 제가 글자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글자 쓰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주석 탭에 있어요. 주석. 자, SN 주석이 아닙니다. 자, 텍스트 주석을 이야기해요. 주석 탭에서 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문자 A 노트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요거 누르는데 이 주석을 사용할 때 여러분 노트를 쓸 때 좀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문서 글꼴 사용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요거 풀어주면 글꼴이라는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요거 눌러보면은 캐드에서 한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꼴을 뭐로 바꿔야 돼요? I 뭐예요? 이거에서 이렇게 클릭해 놓고 I 눌러 가지고 검색하면 되죠. 한영 전환 주의하시고 I 이렇게 눌러 가지고 I 임팩트 어쩌고저쩌고로 갔는데 이 스크롤에 요거 화살표를 똑똑 눌러 가지고 ISO CP 요거 찾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글꼴 유형은 보통이에요. 단위는 높이 단위는 몇으로 가야 돼요? 3.5 요거 똑같이 돼 있네요. 오케이, 확인. 그러면 글꼴을 우리가 조절했으면 커서를 이렇게 움직일 때 박스가 따라다녀요. 요때 임의의 자리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마치 오토캐드처럼 편집기 설정 막대가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가운데 정렬 요거로 가야 되죠. 가운데 정렬 커서 프롬프트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뭐를 넣어야 되더라? 과제명이었죠. 한글 전환해 가지고 과제명 들어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발 주의하실 게 캐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 클릭하면 종료되겠지 해버리면 또 다른 노트를 실행하게 돼요. 일단 확인 버튼을 제발 요거 눌러서 종료를 해버리세요. 종료 됐죠? 종료됐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트를 눌러서 내가 글꼴을 조절하기 위해서 문서 글꼴 사용 체크박스 풀고 글꼴 버튼 누르고, 자, ISO CP 찾기에서 알파벳 I만 눌러도 임팩트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근처로 이동이 되죠. 요때 ISO CP를 몇 번만 아래로 버튼 클릭해주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문자 높이는 마침 3.5로 딱 돼 있네. 그죠? 그러면 확인 누르고 이제 요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는 지점이 오토캐드처럼 글씨를 입력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자리 맞춤을 조절하는데 오토캐드처럼은 안 돼 있지만 가운데 정렬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 가운데 정렬 눌러놓고 그 다음에 한영 전환해서 과제명 이렇게 전환하고 입력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새로 노트 쓰는 거예요. 보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과제명도 3.5로 문자 높이. 자, 그럼 저는 연습하느라 2개를 더 찍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갖다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잘 보면은 노란 색깔로 가운데쯤에 이렇게 보일 텐데 얘가 조금 아래로 제껴서 보이기는 할 거예요. 캐드처럼 완전히 미들라인의 센터 위치에 보이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캐드의 삽입점인 셈이에요. 캐드에서 이렇게 아이콘 떴던 INS 삽입점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캐드에서 작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라인을 사선 방향으로 사이즈가 다른 칸마다 먼저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했죠. 역시 스케치탭처럼 가가지고 스케치탭에 가가지고 캐드처럼 사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끝점 일치를 보고서 동글뱅이 2개가 끝점 일치였죠. 이렇게 라인을 사선으로 잡았죠. 그러면 텍스트를 클릭해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운데 미드포인트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때 라인의 중간점 여기에 딱 정렬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정리해서 보는 것을 331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트 형식 편집을 종료하면은 이제 이 시트는 시트 형식, 도면 양식 얘네는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뭐만 선택이 돼요? 도면 뷰, 뭔가 시트 형식 편집 아닌 거에서 내가 만진 것들 요런 애들만 선택이 되고 편집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요거는 제가 지울 거고 요 뷰는 지울 거예요. 다중뷰 했던 건 지우고 아까 도면 양식 바깥으로 빼놨던 거 부분 단면을 포함하고 있는 요 뷰 있죠. 요거를 우리는 살릴 거니까 끌어다가 양식 가운데로 넣어 놓을게요. 됐나요? 자, 제발 진도 좀 나갈게요. 여기서 입체도를 추가하라는 것이 331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31페이지에서 입체도를 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뷰를 하나 선택을 하면 방향이라는
방향이라는 메뉴에 보면은 얘를 등각 보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디메트릭이나 트라이메트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옆에다가 등각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더 만들 건데 이 뷰를 클릭하면은 빠른 실행 아이콘들 중에서 아이콘이 요렇게 생길 걸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는 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투상도라는 아이콘인데 요거 눌러서 2시 방향쯤에다가 컷을 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등각뷰가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뷰를 클릭해서 투상도 요 아이콘이에요. 투상도 요 아이콘을 눌러서 자 2시 방향쯤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요게 나오죠. 자 얘는 요렇게 화면 뷰를 사방화살표가 뜰 때 이렇게 옮겨봤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등각뷰를 배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 상태에서 등각뷰를 배치할 때는 반드시 음영이라는 걸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요 뷰가 셀렉트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뷰가 도면뷰 7로 저는 떠요. 이 뷰를 클릭하면 이 속성창이 도면뷰 7, 도면뷰 몇 이라고 뜬단 말이죠. 해당 뷰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엄한 거 하면 안 돼요. 요 상태에서 표시 유형을 맨 오른쪽에 있는 음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영. 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색깔이 바뀌었죠? 자, 요거까지 하는 것을 입체도 만들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입체도를 갖다 놓고 뭐 은선 표시도 해보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음영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요게 332페이지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332페이지 하단에 있는 접선과 은선 표시를 또 연습해 볼 텐데 접선까지는 지금 쓸 수 없지만 은선 표시까지는 쓸 수가 있겠어요. 즉, 이 뷰를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투상뷰를 하나 더 평면도 위치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자, 됐나요? 투상도 기능도 종료하려면 반드시 확인 버튼 눌러서 끝내시는 게 편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우리가 추가해 놓은 요 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얘를 은선 표시로 표시 유형을 은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나사부가 숨은선 요거 표시가 되죠. 요거 해보라는 게 332페이지 하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단면도 기능은 그 우리가 333페이지에 있는 단면도 기능은 온단면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품도하고 맞지가 않아서 뺐어요. 요거는 연습을 안 했는데 굳이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면 제도법에 안 맞지만 단서가 뭐예요? 제도법에 안 맞아요. 왜?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하지 않는다였죠. 그래도 그냥 연습을 해보자면 책에 334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을 연습해 보려면 절단선을 이제 배치하는 게 필요해요. 요걸 모체뷰로 생각을 할 거고요. 얘를 모체뷰로 생각할 것이고 뷰 레이아웃 쪽에 가보면 단면도라는 기능이 있는데 단면도 기능 중에서
클릭해 놓고 볼게요. 차라리 여러분 또 오해할까. 자, 이거를 모체 뷰로 해가지고 단면도라는 요 아이콘을 누르는데, 절단선이 배치될 방향이 중요합니다. 절단면이 아니에요. 절단선이에요. 얘를 분할하려면, 요렇게 2분의 1로 자르려면 요 끝단에 있는 거에 중간점이라는 피드백을 보고서 여기를 클릭해서 시작해야겠죠. 여기도 역시 중간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뷰는 클릭해 놓은 상태고, 단면도 보조라는 속성에서 보면은 이게 온단면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반단면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누르면 안 돼요. 밑에 절단선 항목 있죠? 이건 수직 방향이네요. 안 맞죠? 어느 거 눌러야 돼요? 옆에 거. 요거 횡방향이죠? 횡방향이죠? 찾았나요? 요 횡방향, 수평 요 방향을 가는데 화면을 확대하세요, 제발. 확대하면은 여기 중간 포인트 잡힌 게 잘 보이나요? 요때 클릭해 버리세요. 여기서 확인 그냥 눌러 버릴게요. 단일 옵셋이니 다중 옵셋이니는 나중에 쓸게요. 나왔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단면도를 제가 위로 꺼내놨죠. 화살표 방향 때문에 틀린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있는 곳에 이 뷰가 단면이 배치가 돼야 투상법에 맞아요. 뭔 소리예요? 절단선이 있고 절단면을 보는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면 이 화살표 보는 방향에 맞춰서 단면도가 배치돼야 되는 거예요. 요래야 제도법에 맞아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단면도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거는 뭐 이제 보조투상도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경사진 형상을 가지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세요.